여기 먼저 해. 잡으면 안 될게. 안녕하세요. 오늘의 유튜브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 이 최서린 작가님이 공저한 건데, 최원교, 유순호, 장예진, 김보은, 김미경, 오수빈, 김선미, 최서린, 장선영 공저로 쓴 책입니다. 자신만의 차별화로 목적에 집중한 성공 스토리. 당신의 쪼는 무엇입니까?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게 하는 9가지 쪼키라는 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숨은 희망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최서린 작가. 누구나가 아닌 나로 산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땡큐로 배우는 영어 문해력, 말 공부 라는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최서린 작가님을 살펴보면요, 한다쌤으로 활동하고 있고, 빨강머리엔 덕후이자 엄마표 영어로 입시를 치룬 23년차 다둥이 맘입니다. 영어 요리, 부가트, 바느질 등 아이들의 오감을 살리며 수업을 진행해 온 지 26년이 되었고요. 영어가 좋아서 영어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독서와 영어를 통하여 꿈을 찾고 삶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 포유 리딩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오성식 영어 클럽 주임이시고, 전 EQB 영어 교육 이사이시고,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문화센터 유초등부 다수 강의를 하셨네요. 그리고 전 YWCA에서 청주 한국어 강사, 현재 리딩 포유 리드인 대표, 현재 영어 온라인 컨텐츠 윙글즈 충남 앤 전북 본부, 또 다양하게는 프로필 자격도 많고 합니다. 누구나가 아닌 나로 산다. 우리에겐 누구나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하나씩 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행복해 보여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밤백살 살아보니 알게 되었다. 나에겐 유독 인색했던 우리 엄마 김여사. 난 엄마를 김여사라고 부른다. 걸걸하고 풍채가 좋은 우리 엄마는 여느 엄마와는 많이 다른 분이셨다. 어려서부터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문 앞에서 엄마를 그리워한 날이 더 많았고, 졸업식과 입학식,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에도 난 늘 혼자였다. 김여사는 여자로서 자신의 삶을 사는 대신 엄마의 역할은 포기한 셈이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결국 가정 또한 포기하셨다. 그래서 난 외할머니 댁에서 나의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다.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쓰려던 날 이모들이 오셨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 하는 나에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다. 그 당시 공부를 잘하고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의 선택은 이모들의 말처럼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일반적이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꿈과 미래가 바뀐다는 것이 싫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친척들 사이에서 난 당찬 아이가 되었다. 그 후
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대학회도 갔다.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받아가며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그토록 원했던 취직도 해서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무역회사의 일은 나와 맞지 않았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간 것이기에 그만두는 것을 망설였지만 난 가감히 사표를 쓰고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몇 달 뒤 한 조그만한 영어학원의 선생님이 되었다. 아이들이 좋았고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다. 외국인 선생님과의 교류가 즐거웠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발전하는 모습에서 뭔지 모를 희열을 느꼈다.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이 좋았다. 나이가 어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사랑을 줄 줄 알았다. 자존감 또한 높았다. 사랑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나는 아이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금은 어른이 된 그때의 아이들, 가끔이지만 연락을 해주는 그 녀석들이 난 여전히 고맙다. 학원 일이 익숙해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나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진 거다. 그리고 그해 겨울 난 결혼을 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던 나의 기대와는 달리 결혼 6개월 만에 시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설상가상으로 연세가 많으신 시아버지는 치매와 파킨슨 병에 걸리셨다. 그렇게 치매 시아버지와의 삶이 시작되었다. 쉽지 않았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밤이면 밤마다 나가서 길을 잃었다. 동네 지구대 경찰관들이 우리 집 번호를 외울 만큼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결국 현관문에 특수 열쇠를 설치하고서 나서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게 6년을 보셨다. 그 사이 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시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난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매일 새벽 기도를 했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서 목 놓아 울었다. 시누이들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한 선택에서 책임지게 해달라고,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울부짖었다. 이기적인 남편의 행동들이 원망이 가득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른다. 하루하루가 눈물로 얼룩졌던 그 긴 시간들은 늦여름 장맛비와 함께 끝이 났다. 호상이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 점심, 그리고 간식까지 잘 드시고 오후에 소리 소문 없이 시어머님 곁으로 가셨다. 모두들 84세인 시아버지가 복이 많아 그리 된 거라고 하셨다.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옆에서 모시고 살았던 나는 복잡 미묘했다. 심지어 허탈까지 했다. 더 잘 해드리지 못했던 것에 후회를 했다. 미운 정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나도 알 수가 없었다.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이젠 두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내 미래를 준비하려던 그때 셋째 아이가 생겼다. 남편은 시아버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좋아했지만 난 사실 두려웠다. 이제 겨우 내 시간이 생기나 했는데 임신이라니. 게다가 둘째도 아직 어려서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남편의 설득 끝에 결국 셋째를 낳았다. 육아는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기엔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낮에는 육아를, 밤에는 방통대에 편입하여 공부를 했다. 조금씩 삶의 활력이 생기었다. 방통대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시험을 보았다. 면접이 까다로워진 큰 기대는 안 했다. 도전하는 데에 의의를 두며 본 시험에서 나의 예상과 달리 합격을 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였다. 그 당시 난 집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 5일 동안 수업하고 금요일 저녁에 서울 올라가고 대학원 수업을 듣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긴 마찬가지고 큰아이가 발레 전공이고 나에게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아껴야 했다. 숙박비를 아끼려고 수업이 끝나면 학교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다. 새벽에 일어나면 리포트를 쓰고 PC방에 가 프린터를 한 뒤 수업을 들으려 학교로 갔다. 지방에 올라오는 이는 우리 반에 나 하나였다. 나이도 내가 제일 많았고 외국에 나간 경험도 없었다. 모두들 내가 중도 포기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난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미국 자매결연학교의 미주리 교육대학원 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또한 얻게 되었다. 내 아이들과 주말 시간을 포기하고 들었던 과정이기에 부족하고 서툴러도 정말 열심히 한 결과였다. 미국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과 몇 달을 떨어져 있어야 했다. 나의 목적과 나만의 교육의 철학이 더 확실해졌다. 나의 공부는 곧 입소문을 탔고 대기 인원이 생겼다. 통장의 잔고도 앞자리 수들이 변해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내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만 빼고는 말이다. 과로와 만성피로로 암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일구었던 공부방을 접었고 건강에만 매달렸다. 우연히 그것을 계기로 건강관리와 운동코치 전문가가 되었다. 건강을 찾았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가르치는 일은 운동이나 영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또한 즐겁게 했다. 하지만 영어 강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짬짬이 성인 대상의 기업체 강의도 했다. 다시 공부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100세까지 돈 버는 브랜디, 1시간 만에 책 쓰는 블로그, 구글 새벽, 이런 것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